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2호 제2면 기사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 방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8일 월 14시 전국 처음으로 개소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를 방문하여 돌봄 현장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포함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사업수행기관장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복지 실천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일까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낮 활동 프로그램과 야간 돌봄 등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한 차년도인 2023년에는 전국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총 34개소, 남녀 각 17개소, 다 단계적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가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하였고 수행기관 선정을 먼저 완료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14개 시도는 기반시설, 인프라, 정비, 예비 이용자 조사, 홍보 등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돌봄 서비스 공간 마련, 돌봄 인력 채용과 교육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곳이다. 이날 행사는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대한 현판 수여식, 남녀 생활 공간 및 종사자 사무 공간 방문,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규홍 장관은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가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절실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로서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신청한 후 대상자 선정 안내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당 현수막,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5월 8일 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5개 광고물법이 개정 1922년 6월 10일 및 시행 1922년 12월 11일 되었으나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5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및 47개 중앙당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근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 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별표 사인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한창섭 차관은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수급자 심리상담 지원 마음 동행 사업 시작. 관광약자를 위한 서울 여행 리프트 차량 무료 지원, 내수 관광 활성화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 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서울 따누림 버스 미니밴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여행 수요 폭증에 대응하여 내린 결정으로 앞서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비정규직 및 관광 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계절별 이벤트 체험형 콘텐츠 타깃 관광 시장 대상 관광 마케팅 관광 생태계 조기 회복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소비 촉진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9년 운영을 시작한 서울 따누림 버스 미니밴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및 동반자 등 관광약자 관련 비영리 기관 단체 및 관광약자 개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서울 내 일부 코스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는 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전기사, 유류비, 주차비 등이 모두 무료로 지원된다. 이용자는 여행자 보험 및 식사, 관광지 입장권 등 개인 경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지역 및 기간은 서울 내 당일 여행으로 한정된다. 예외적으로 서울 소재 기관에 한해 매월 2, 4주에 서울에서 편도 2시간 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1명 이상 포함된 외국인 개별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서울 숙소 픽업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영유아 연령 기준의 경우 만 8세 이하에서 만 6세 미만 및 뒤학 아동으로 조정되며 그 외 규정 변경 사항은 서울 따누림관광 홈페이지 www.soldanurim.net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따누림 버스 미니밴은 서울 따누림관광 홈페이지에서 오는 5월 9일부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운행은 5월 16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신동재 관광인프라팀 팀장은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여행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13.5%에 불과한 수준으로 비장애인의 89% 대비 현저히 낮은 반면 평균 여행 비용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라며 서울 따누림 버스 미니밴을 무료 운영하여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약자와의 동행을 적극 실현하는 동시에 내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